네, 다음 정리 1.6.3 해보겠습니다. 정리 1.6.3의 의미가 뭐냐면, 우리 앞에서 역행렬을 정의할 때, 만약에 B가 주어진 행렬 A에 역행렬이다 라고 하는 것의 정의는 A의 오른쪽에 곱해도 항등행렬이 되고 A의 왼쪽에 곱해도 항등행렬이 되는, 이게 AND가 돼야 됩니다. 그죠? 요거도 만족하고 요거도 둘 다 만족해야지 B가 A의 역행렬이다 라는 게 정의죠. 그죠? 이게 역행렬 정의인데 1.6.3은 B가 A의 왼쪽 곱해서 항등행렬이 나온다. 하나만 만족하면, 그러니까 요거 하나만 만족하면 바로 B는 A의 역행렬이다 가 됩니다. 왜요? 언제? A가 정방행렬일 때. 예, A가 정방행렬인데 그때 B가 A의 역행렬이 된다고 한다면, 그러면 한쪽만 곱해서 A의 왼쪽에만 곱해서 항등행렬이 되면 B가 A의 역행렬이 바로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두 번 다 이렇게 오른쪽 곱해서 항등행렬 나오고 A의 왼쪽 곱해서 항등행렬이 나오고 두 개를 다 확인을 안 해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A가 정방행렬이기만 하면요. 자, 이거를 증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2번 먼저 증명을 해보면, 주어진 정방행렬 A를 가지고 연립일차 방정식 AX는 0이란 동차죠. 연립일차 방정식을 하나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생각을 해보고, 이 연립일차 방정식의 해를 x0라고 하겠습니다. x0라고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x0가 해기 때문에 ax0는 0을 만족하죠. 예, 해니까. 자, 여기서 좌변과 우변에 행렬 B를 곱해 보겠습니다. B. 원래 0행렬이 있었죠? 그죠? 그럼 이걸 잘 관찰해 보면 우변에 B행렬과 0행렬 곱하면 어차피 0행렬이죠. 모든 성분이 다 0이기 때문에. 자, 그리고 좌변을 살펴보면 B행렬이라는 게, 행렬 B가 A의 왼쪽에 곱해주면, A 행렬의 왼쪽에 곱해주면 항등행렬이 된다고 했거든요. 그게 가정이죠. 이 부분이 항등행렬입니다. 항등행렬. 자, 그러니까 좌변은 x0만 남고 우변은 0행렬만 남죠. 자, 이걸 한번 해석해 볼까요? 어떤 동차 연립일차 방정식이 있었고 그 해가 x0가 해고, 그 해가 바로 0행렬이다. 자명해죠. 자명해를 갖는다 그랬죠? 저희 앞절에서 동등명제 몇 개 했었죠. 자명해를 갖는다. 동차 방정식이 자명해를 갖는다. 그러면 뭐였죠? 동등한 명제가 이 개수행렬이 가역이다 라가 있었죠. 그죠? 가역이다라는 얘기는 A 행렬이 역행렬이 존재한다라는 말입니다. 그렇죠? 동등명제로서 그렇게 됐죠. 자, 그리고 요걸 하나 구했고, 그리고 B 곱하기 A는 I를 만족한다는 가정이 있었죠. 또 그리고 AND B 곱하기 A는 행렬 I를 만족한다. 네, 방금 A의 역행렬이 존재한다는 것을 증명했기 때문에 요 식에다가, 행렬식에다가 오른쪽은 행렬 A를 동일하게 곱하고 왼쪽이죠. 그리고 오른편은 A의 역행렬을 동일하게 곱하면 뭐 등식은 그대로 만족을 하죠. 자, 요거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좌변은 요만큼은 항등행렬이니까 I가 되고요. 그죠? 그러면 좌변은 A 곱하기 B만 남고, 우변은 어차피
항등행렬 곱해봤자 안 곱하는 건 똑같은 거니까 A와 A 역행렬을 곱하게 되고 역시 항등행렬이 되는 거죠. I가 됩니다. 자, 됐죠? 그러면 이걸 한번 이제 종합해 보면 가정에 의해서 A라는 명제 가정에 의해서 B 곱하기 A는 I라고 가정이 되어 있고, 그리고 이 가정에 의해서 우리가 유도해낸 게 A 곱하기 B도 I라는 걸 유도해냈습니다. 자, 이게 바로 역행렬의 정의죠. A 행렬의 왼쪽에 곱해도 항등행렬이 나왔고 A 행렬의 오른쪽에 곱해도 항등행렬이 나오게 되는 그런 B 행렬이 뭔가요? 그런 B 행렬은 바로 A의 역행렬이라는 거죠. 그쵸? 그래서 이 결론이 바로 증명이 됐습니다. 자, 그럼 B번도 한번 비슷하게 증명을 해볼까요? 자, B번은 똑같은 단계를 거치면 되긴 하는데, 이번에는 요걸 가정한 거죠. 그죠? AB는 I다라는 게 가정이 되어 있고, 그죠? 그리고 똑같은 과정을 거치면 A가 역행렬이 존재한다. 그죠? 라는 거를 증명이 됐기 때문에 좌우변에 A의 역행렬을 이렇게 곱하고 오른쪽에는 A를 곱해도 식이 만족합니다. 그죠? 그럼 좌변은 어떻게 되나요? 항등행렬이 되고 BA는 I가 되는 거죠. 그죠? 역시. 그러면 요걸 종합하면 가정에 의해서 AB는 I라고 가정이 되었고, 이 가정으로부터 유도한 게 BA는 I가 되죠. 자, 이게 두 가지를 만족하기 때문에 따라서 B는 A의 역행렬이다가 역시 만족합니다. 그러니까 이 명제가 얘기해 주는 게 뭐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정방행렬에서는 좌측이나 또는 우측 한쪽만 곱해서 항등행렬 또는 뭐 항등행렬이 나오면 바로 그게 역행렬로 간주한다, 역행렬로 받아들일 수 있다 라는 게 바로 정리 1.6.3의 그 결과입니다. 자, 그래서 앞절에서 봤던 정리 1.5.3의 동등정리 4가지를 6가지로 확장이 됐습니다. 자, 다시 한번 보면 A가 n/n 정방행렬이고요. A가 가역이라고 한다면 동차 연립 1차 방정식은 자명해만 갖는다. 즉 X라는 해는 00000 다 0인 그런 해만 갖게 된다가 동치이고요. 그리고 그 행렬 A는 기약행 사다리꼴이 항등행렬이 된다. 그쵸? 자명해 보이죠? 앞에서 증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A는 기본 행렬들의 곱으로 나타낼 수 있다. 왜냐하면 A를 기본 행 연산을 여러 번 반복해서 IN까지 도달하게 되면, 그러면 IN은 다시 거꾸로 기본 행 연산을 통해서 A로 돌아갈 수 있기 때문에 A라는 거는 기본 행렬들의 곱으로 나타낼 수 있죠. 그죠? 그것도 증명을 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스타라는 식, AX는 B라는 연립 1차 방정식은 모든 행렬 B에 대해서 여기서 일치한다가 그 좀 번역이 그런데 컨시스턴트, 앞에서 보다시피 해가 존재한다. 해가 존재한다. 해가 있다. 해가 존재한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F는 그런 해가 존재하면서 그런 해가 존재하긴 하는데 유일하다라는 데까지 갔죠. 그죠? 이 유일하다는 바로 정리 1.6.2에서 우리가 증명을 했습니다.
가역이면 유일하고 그 유일한 해는 역행렬에 b를 곱한 요 형태로 유일해를 갖는다라고 증명이 됐었죠. 그죠? 사실 유일해를 갖는다. 해를 갖는 게 해가 존재한다는 거고 일치한다는 거고요. 그죠? 그러니까 사실 2번은 뭐 2번 단독으로는 큰 의미를 갖는다기보다는 사실 EF가 같이 묶여서 의미를 갖습니다. 가역이면 연립 1차 방정식 스타식이 해를 가지면서 유일한 해를 가진다. 그리고 그 유일한 해는 이런 형태다가 2번 절에서 우리가 배운 가장 중요한 그 결과입니다. 자, 예제 3번 한번 풀어보죠. 이번 절의 마지막 예제 같은데요. 다음 연립 방정식이 일치하기 위하여 해가 존재하기 위하여 또는 근을 갖기 위하여 B1, B2, B3가 어떤 조건을 만족해야 되냐. 요거를 AX는 B 이런 형태로 한번 써보겠습니다. 그러면 A는 개수니까 1, 1, 2, 1, 0, 1 그리고 2, 1, 3이라고 표현이 되고요. X는 X1, X2, X3라고 되고 비행렬은 B1, B2, B3라고 되겠죠. 자, 요렇게 쓸 수 있는데 근을 가져야 된다. 요거 연립 1차 방정식을 한번 자, 첨가 행렬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첨가 행렬을 112, 101, 213에서 B1, B2, B3 이렇게 첨가 행렬을 해서 자, 첫 번째 기본행 연산을 해보죠. 첫 번째 행에 마이너스 1을 곱해서 두 번째 행에 더해 보겠습니다. 112 B1 그러면 0이 되고 마이너스 1에 마이너스 1이 되고 B2에서 B1을 뺀 게 되고요. 자, 마찬가지로 첫 번째 행에 마이너스 1을 곱해서 세 번째 행에 더해 보겠습니다. 마이너스 2를 해서 세 번째 행에 더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0이 되고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를 마이너스 2배 했으니까 마이너스 4 마이너스 1 이렇게 되네요. 그러면 B3에다가 B1을 2배에서 뺀 거죠. 자, 다음으로 뭘 해볼 수 있냐면 두 번째 행을 마이너스 1을 곱해서 세 번째 행에 더해 봅니다. 112 B1이고 0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B2 빼기 B1이고 이제 마지막은 0 0 0이 되어버리고 여기가 B3에다가 이제 그 두 번째 행에 요거를 마이너스 1을 곱해서 세 번째 행에 더했으니까 마이너스 B2 되고 이제 B1은 하나만 되겠죠. 이렇게. 자, 이렇게 됐습니다. 자, 이렇게 쭉 이제 왼쪽 요 부분을 기하행 사다리꼴을 만들어 가는데 지금 모든 성분이 0인 행이 나와 버렸습니다. 맨 마지막에 요 부분 역시 세 번째 행을 다시 한번 방정식으로 쓰면 0 곱하기 x1 0 곱하기 x2 0 곱하기 x3는 B3, B2, B1이 되죠. 이 마지막 줄을 다시 연립 방정식 형태로 돌리면. 근데 좌변은 0이거든요. 그죠? 근데 요 식을 만족해야지 해를 갖게 됩니다. 만약에 우변이 여기 0이 아니라고 한다면 어떤 x1, x2, x3를 넣어도 이 식을 만족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죠? 그렇다는 얘기는
어떤 x1, x2, x3를 넣어도 식을 만족하지 않기 때문에 해가 존재하지 않게 되니까 그걸 피하기 위해서 해를 갖게 하려면 어쩔 수 없이 우변을 0으로 만들어 주게 되면 이 부분이 0이 되게 되면 그나마 해를 갖게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 연립방정식이 해를 갖게 하려면 반드시 B3랑 B2, B1이 요게 0이 되어야만 한다. 이 조건을 만족해야지 해를 갖는다. 컨시스턴트하다라는 겁니다. 네, 다음 정리 1.6.5도 한번 이해하고 증명을 하고 해보겠습니다. 정리 1.6.5는 A와 B가 같은 크기의 정방행렬입니다. 정방행렬 중요하고요. 그리고 가정이 만약 그 정방행렬의 곱 A 곱하기 B가 가역이라고 한다면 A 곱하기 B 행렬이 가역이라고 한다면 그러니까 A 곱하기 B의 역행렬이 존재한다는 거죠. 그러면 A도 가역이고 A도 가역이고 B 역시 가역이다. 자, 앞에서 저희가 증명한 게 뭐였냐면 이런 게 있었죠. A 행렬이 가역이고 B 행렬이 가역이라고 한다면 그 가역인 행렬에 곱한 거에 곱한 행렬도 가역이고 그 역행렬을 구했더니 이런 형태로 된다는 것까지 증명이 됐었죠. 그죠? 이번에는 이제 반대입니다. 곱한 행렬이 가역이면 그때 각각 곱한 A 행렬과 B 행렬도 각각 가역이다. 근데 그게 정방행렬인 경우에 만족한다라는 겁니다. 자, 증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증명. 자, 가정에 의해서, 이게 가정이죠. 가정에 의해서 A 곱하기 B라는 이 행렬이 가역이라고 했죠. 가역이라고 했으니까 A, B와 그 행렬에 역행렬이 존재할 거고 그 역행렬을 곱하면은 항등행렬이 되는 거죠. 그죠? 가역이라고 했으니까. 자, 행렬의 결합법칙에 따라서 다시 한번 써보면 I는 A와 B, A, B 요렇게 그러니까 요렇게 결합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요렇게. 자, 요거를 한번 잘 해석을 해보죠. 자, 어떤 행렬 A와 어떤 행렬을 곱했더니 항등행렬이 됐어요. 근데 A가 지금 정방행렬입니다. 앞에서 정방행렬에서는 오른쪽이나 왼쪽 하나만 곱해서 항등행렬이 나오면 가역이라고 했죠. 그죠? 그거 역행렬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요 부분이 바로 A의 역행렬이 되어버립니다. A가 정방행렬이기 때문에. 그죠? 요 부분이 A의 역행렬입니다. 따라서 B, A, B의 역행렬이라는 게 바로 요 형태가 바로 A의 역행렬이 되어버리는 거죠. 이 말은 A의 역행렬이 존재한다는 거고 이 말은 A가 가역이라는 겁니다. 자, 하나 증명됐죠? A가 가역이다. 자, 또한 A 곱하기 B가 가역이기 때문에 A, B 곱하기랑 가역이기 때문에 A, B의 역행렬이 존재하고 그거를 왼쪽에 곱해도 항등행렬이 되죠. 그죠? 예, 요 곱한 게 가역이기 때문에 요 행렬에 역행렬이 존재하고 그 존재한 역행렬을 왼쪽에 곱하면 두 역행렬 관계이기 때문에 항등행렬이 된다. 이거는 괄호와 이쪽 괄호가 역행렬 관계죠. 항등행렬이 되죠. 자, 요것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결합법칙을 써서 다시 한번 써보겠습니다. 자, 마찬가지죠.
마찬가지죠. B가 정방행렬인데 B에다가 왼쪽에 어떤 행렬을 곱했는데 항등행렬이 나왔거든요. 그죠? 그러면 이거 바로 B의 역행렬이 됩니다. 자, 그렇죠? 따라서 B도 B의 역행렬이 존재하고 B도 가역이다. 가 증명이 됐습니다. 자, 그러니까 가역인 행렬을 곱해도 가역인 거고요. 곱한 정방행렬이 가역이면 각각의 그 정방행렬도 가역이다 라는 게 우리가 여기서 증명을 해봤습니다.